1농구 요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도명.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KBL 루버 임팩트 1부 잘 보셨습니까?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 2부 저희가 준비한 첫 댓글이 너무 웃겨서요. 저희가 나노 분석 많이 했잖아요. 아 그리고 네. 이 댓글은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네. 지금 이 댓글은 네. 저희가 이현준 선수 예. 저희들한테 잘 걸려들은 이현준 선수 이제 나노 분석을 했는데 그 밑에 달려있던 댓글이거든요. 우리 또 단골인 그 조민우님이 또 이렇게 나노 분석을 해주셨네요, 저희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한번 이동혁 기자 점수는 유동 기자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 점수는 제가 이동희 기자가 있고 네. 이동희 기자 점수 제가 또. 좋습니다. 이동혁 기자 얼굴 3점, 머리 스타일 6점, 머리숱 9점, 눈썹 5점, 안경 5점, 귀 7점, 코 4점, 입술 5점, 잇몸 4점, 턱 5점, 몸무게 8점, 신체 비율 5점, 웃음소리 3점, 흥분지수 10점, 예! 갈굼 10점, 예! 목소리 스피드 9점, 예! 대댓글 혀 길이 2점. 자, 이동환 기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5점, 저보다 높네요. 아우, 기분 나빠. 머리 스타일 7점, 머리숱 10점, 눈썹 5점, 안경 3점, 귀 10점, 코 3점, 입술 10점, 잇몸 2점, 턱 3점, 몸무게 10점, 신체 비율 3점, 웃음소리 7점, 싸바 10점, 먹방 10점. 후하게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얼굴 5점이나 주셨네요. 예,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현용 선수 나노 분석을 할 때 평점을 매기면서 그 위에다 저희 그 사진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사진 보시면서 이게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거 정말 제작진이 이게 편집의 악용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악마의 편집. 그렇죠. 악마의 편집. 네, 저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일부러 좀 약간 그런 사진들을 고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 찾는 시간에 조금 다른 어떤 좀 기깔난 편집을 사실 그걸 했어서 그런 걸 하고 말이야. 네, 그렇죠. 제작진 정말. 근데 뭐 개인적으로 공감 가는 것은 이제 머리숱 10점.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정면은 괜찮은데 뒷면은 또 걱정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머리숱이 9점인데 노쇠로 인해서 1년 뒤에 한 6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동혁 기자 정도면 관리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죠. 아니요, 그냥 뭐 유전이에요. 유전. 이러다 빠지겠죠, 뭐 이런 거고. 부럽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얼굴 3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동환 기자가 5점인데 제가 3점이라고 인정 못해요, 이거. 아니 아무래도 이 나이 차로이나 나이거 보고 이거 인정 못해요. 원빈이 60대도 원빈이 60대도 그렇죠. 원빈인데 원빈이 5점 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혁일이 2점. 야, 제대로 집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노 분석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몸무게 식점은 공감이 안 가는 게 저 몸무게 한 15점 됩니다. 10점이 만점이잖아, 이 사람아. 그래요? 그리고 이동환 기자 싸바싸바가 10점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저한테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매기는 겁니다, 저를. 그렇죠. 싸바싸바 1점이에요, 1점. 원래 싸바싸바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돼요. 짜증나. 그게 효과가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J 홍님이 다음 방송을 이동혁 기자님이 이동환 기자님 운동화끈 묶어주시고 닭꼬치 2개 사주시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이동혁 기자가 UCL의 명장 조누든 감독이 처음에 시작 선수들이 시작할 때 운동화끈을 묶어주면서 운동화끈을 바르게 묶어주는 것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동환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감독님들이 이제 선수와 운동화끈부터 묶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동혁 기자가 정말 잘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운동화보다는 먹는 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동혁 기자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좀 설정이 좀 잘못됐어요.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초보한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초보 이동환. 근데 이동환 기자는 이런 거 에이스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게 매겨지는 느낌이군요. 더 이상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동등해요. 동등하고 이제는 이동환 기자가 이끌어가는 하드캐리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운동화끈 지가 알아서 먹죠. 닭꼬치도 지가 알아서 먹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어릴 때는 제가 닭꼬치를 먹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닭꼬치 안 먹어요. 치킨을 마리 단위로 먹죠. 그 정도로 많이 크긴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베베님이 선수들과 통화도 많이 하시는데 전화번호를 개별로 따지는 건가요? 그리고 감독님과 통화할 때 보여지는 이미지와 가장 다른 감독님 누구신지 궁금하고
긴장될 정도로 대하기 어려운 감독님도 혹시 있으신가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선수들하고 통화 많이 하시는 전화번호 개별. 이거는 KBL에서 그 소속 기자들한테 연락처가 들어와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각 구단마다 홍보팀도 있고 KBL도 홍보팀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수들과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통화 인터뷰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전달을 받는 네,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동현 기자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미지와 가장 다른 감독이 누군지 궁금하고 어려운 감독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려운 감독님은 별로 없어요. 예. 예, 아 그렇죠. 아무래도 워낙 다 이제 아니, 또 잘 아시고, 그러니까 좀 오래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 그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동현 기자는 할 말 좀 많을 것 같아요. 아씨 2부 저 매기는 방송. 에이스잖아요. 예? 아 제가 한 발언을 감독님들 이거 꽤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자, 해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외부적인 이미지와 가장 다른 분은 저는 지금 기준으로 제가 담당팀이어서 유지학 감독님. 어떻게 달라? 예. 그러니까 외부 최근에 이제 전반기 끝나기 전에 뭐 기승우 선수가 작전 타임 중에 뭐 반말한 것도 되게 화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반말이 아니고 나중에 요를 붙였는데 그게 요가 좀 안 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좀 뭔가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농구 얘기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귀엽 싸바 또 싸바 10점. 네, 예. 네. 그렇게 이제 다정하시고 정말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농구 얘기하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고. 싸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창민 감독님도 네. 되게 이제 유머러스한 싸바 그래서 담당팀이니까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전창민 감독님 되게 좀 뭔가 호랑이 감독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전에 네. 뭐 DB 시절부터 지금 그 당시에 TG였죠. 근데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예. 그래서 예, 전창민 감독님도 이제 그런 어떤 대중적인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좀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다. 네. 이렇게. 두 분도 나이를 이제 드시니까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이 드시기 전에 젊은 시절을 아시는 이동혁 기자는 뭐 혹시 뭐 따로 덧붙일 말이 있나요? 저는 예. 현대모비스 예전 전지훈련 갔을 때 예. 그때 경기가 좀 안 풀렸어요. 그때 던스톤이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그 일본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막 그 유지학 감독님이 경기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 제가 옆에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다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화이팅 뭐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화이팅. 그러니까 누가 박수를 쳐? 혼나셨군요. 그 저는 뒤에서 숨었죠. 예.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예. 뭐 화내시면 다들 무서우시죠. 그렇습니다. 예, 싸바. 좋습니다. 그리고 예. 대학이 어려운 감독님 계신가요? 근데 감독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뭐 여쭤보면 다 대답을 잘해주셔서 뭐 기자들한테는 뭐. 예, 저희한테 이제 선수들과 또 대하실 때는 좀 다른데 그렇게 막 어렵거나 이런 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이제 그냥 넘어가기 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내부 분으로 좀 나눠봤어요. 성향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어. 논리적인 분, 그리고 감성적인 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감성적인 거죠. 감정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인 거죠. 네, 논리적이고 그렇죠. 감성적인 거. 좋은 겁니다, 둘 다. 네, 좋은 좋습니다. 거. 자, 논리적인 분 유재학, 정창진, 조성원, 이상범, 서동철. 감성적인 분 유도훈, 강을준, 이상민, 문경은, 김승기. 예. 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덧붙이면 좋죠. 그 어떤 얘기를 갖다 했을 때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요 카테고리에 있고. 예. 물론 이제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향상 그렇다라는 거고 좀 감성적으로 이제 좀 따뜻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농담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감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린 거고. 예. 특히 감성왕의 끝판왕은 강호준 감독이죠. 그렇죠. 그렇죠. 강호준 감독님은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쉽게 보는 감독 중에 재밌는 분 많으신데 강호준 감독님 최고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현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경기장 밖에서 대화를 좀 나눠봐도 강호준 감독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카테고리자 오픈형이냐 소신형이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뚜렷한 원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좀 더 강조를 하시느냐 아니면 뭔가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생각을 하시느냐. 오픈형, 소신형 이렇게 봤을 때 오픈형 감독. 자, 문경은, 이상민, 유재학, 전창진, 의외로 김승기. 김승희 감독. 네. 그러니까 유재학, 전창진, 김승기 감독이 의외로 오픈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뭐 예를 들면 기자 생각은 어때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맞아요. 들으셔.
그런 부분이고 자 소신형 나름 고집이 있으시다. 자 조성원, 유도훈, 서동철, 강울준, 이상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딱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보려고 그래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 원칙이 확실하신 거죠. 그분들은 네, 그분으로.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예. 대체적인 카테고리는 이렇다. 예. 감독님들이 성향까지 나눠 분석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예. 이거 되게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 이제 까와이 레너드님이 그 이관희 선수가 브라운 선수 자유투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어 커뮤니티가 뜨거웠는데요. 이게 왜 이제 항상 이해가 안 됐던 게 두 선수 모두 테크니컬 파워를 줬던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눈살 찌푸려집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이관희 선수가 그 이제 브라운 선수 자유투 넣을 때 이렇게 팔 뻗어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1월 13일날 KT와 삼성전 경기 열렸었고 그쵸.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었는데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규정과 매너 이 두 개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규정에는 자유투를 쏘고 난 이후에 방해 동작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쏠 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에 서 있는 그런 선수들이 리바운드 에어리어죠. 예. 거기에 서 있는 선수들이 그 발을 떼면서 착지할 수 있는 순간이 림에 닿을 때 아닙니까? 정확하게 림에 닿을 때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서 살짝 나가는 부분인데 그게 브라운 선수가 이제 쏘는 그 시점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이레이션이에요. 맞아요. 예, 그 장면은.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심판은 사실은 만약에 그게 브라운 선수의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이제 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레이션 부분. 근데 거기에서 이강인 선수 좀 불필요했죠. 그냥 규정상으로도 이강인 선수는 거기 바이레이션이었고 두 번째 이강인 선수의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그 동작이 뭐 예를 들어서 갈종들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게 한 사례가 뭐 최근에는 그렇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구 대잔치 때는 교묘하게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없었을 뿐만 아니고 1구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이제 불필요한 거였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경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 이제 브라운 선수가 뒤에서 쿡쿡 두 번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찌르니까 그 직접적인 행동이 이제 테크니컬 파워를 불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과 매너 쪽에서 보면 뭐 이관희 선수가 그냥 좀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그 브라운 선수와 있었던 그 장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바이올레이션이었다. 일단은 브라운이 던지는 자유투가 공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이관희 선수가 이제 그 5개잖아요. 그 에어리어가 그 리바운드하는 선수처럼 그 에어리어를 원래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캡처 장면 뭐 벗어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룰 위반이고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뭐 다른 선수가 자유투 던질 때 뭐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브라운 선수한테 했듯이 이렇게 이제 뭐 팔을 뻗는 이런 동작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거는 좀 이관 선수가 조금 이제 매너적인 부분에서 조금 자중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 사실 테크니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판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콕콕 찌르는 거 이런 건데 어쨌든 신체 접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장면은 이관희가 잘못했고 브라운은 피해자여서 이제 뭐 둘 다 받거나 아니면 이관희가 혼자 받아야 정상이지만은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그런 어떤 감정과는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테크니컬 받는 거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5개 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네. 현대모비스, KGC, 전자랜드,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전반기가 끝났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보완점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리온 18승 12패 리그 2위로 전반기 마무리했고요. 이제 큰 부상자는 없습니다. 일단 역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이 강은준 감독이 이제 부임 첫 시즌에
어떤 팀을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 이거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감독의 어쨌든 첫 번째는 성적이죠. 18승 12패면 2위면 뭐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연착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승현 선수의 위력이 좀 극대화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오면서 이대성 선수에 대해서는 뭐 클러치에서의 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간판 포인트 가드로서 이대성과 이승현 이 두 라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투펀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리온은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팀이고 실제로 그게 성적에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시 오리온이 이때까지 이제 뭐 시즌을 치르는 과정들 예년들을 보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강력한 옵션이 뭔가 부족한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올 시즌은 이승현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력이 극대화되고 거기에 이적성 이대성까지 나오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 원투펀치의 힘을 기반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팀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리온도 어떻게 보면 KT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외국 선수들의 활약이 좀 아쉬워요. 근데 국내 선수들이 어쨌든 이 원투펀치가 되어서 팀을 끌고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 뭐 저희가 뭐 시즌 내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대성 활용법에 대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결국에는 이 제프 위디의 경쟁력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드린 록슨까지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여기서 좀 경쟁력 자체를 좀 잃어버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리온은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을 한 명을 교체를 하든지 좀 득점에 있는 선수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선수를 잘 쓰기 위해서 플랜 B를 갖다가 정확하게 마련을 하든지 이 두 가지가 돼야 오리온이 이제 6강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6강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트리플 포스트를 계속 쓰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계속 가지고 가려면 좀 더 정교하게 다듬든지 아니면 그냥 더블 포스트로 서면서 이종현의 활용을 뭐 이승현 백업으로 고정을 시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살짝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성적에 비해서는. 네, 좋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현대모비스 18승 13패 3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고요. 현재 부상자는 전준범과 신인 이우석입니다. 전준범은 지금 이제 그 뒤꿈치 쪽에 부상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통증이 안 사라져서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 본인은 1월 말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우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드래프트 전에 이미 발목 수술을 받았죠. 일단 팀 훈련에 2월에는 합류를 할 예정이고 유작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KBL의 어떤 레벨 그리고 KBL 분위기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성과로 보면 리툴링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빌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빌딩은 그쵸. 다시 짓는 거고. 근데 현대모비스는 지금 양동근 선수 나갔고 이제 함지훈 선수도 뭐 앞으로 향후 한 3, 4년 이후에는 은퇴를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리빌딩을 하느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리툴링을 하느냐 문제인데 현대모비스는 지금 리툴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이냐면 FA를 대거 영입을 했고 또 쏠쏠하게 영입을 했죠. 뭐 장재석이라든가 김민구, 기승호, 뭐 이런 이현민 이런 선수들이 있고 서명진이 지금 잘 크어 나가고 있고요. 현농이라는 좋은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고 여기에 최진수까지 이종현을 보내면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워크를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선수 구성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리빌딩을 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리툴링을 하는데 거기에서 3위다. 18승 13패 3위다. 이거는 리툴링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네, 이제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해준 것이 서명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김국찬이 시즌 초반에 시즌 아웃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워드진에 큰 위기가 왔는데 네. 이게 트레이드가 되게 결과물이 좋았어요. 어쨌든 최진수가 너무 잘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과가 있고 시즌 초반에 자리 잡지 못했던 션농도 지금 와서는 거의 뭐 리그 이제 최고 수준을 다투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아 근데 팩트잖아요. 난 팩트를 말했는데 왜 다들 제가 션농 얘기만 하면 다들 웃으시는 걸까요? 예. 왜 그냥 자연스럽게 예.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 요즘에 너무 좋아요. 그런 예, 느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숏이었는데 요즘에 숏농이다. 예. 그 유머는 재미가 없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덕 기자가 언급한 그 리툴링이 잘 되는 어떤 부분이 약간 디테일한 선수 구성의 변화 좀 근데 이 말씀드린 팀이 부분입니다. 지금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확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팀이 강한데 벤치가 횡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동근, 함지우는 굉장히 세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 결합을 하고 뭐 전준범이나 이런 그 롤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으면 팀은 잘 굴러가고 성적은 나는데 벤치 쪽으로 이렇게 보면 좀 횡하고 윙맨 자원이 많이 좀 부족했다. 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미래가 한 1년 만에 확 바뀐 게 김국찬이 시즌 나왔던 게 아쉽긴 하지만 윙맨 자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제 최진수, 그쵸. 김국찬 미래로 보면 1, 2년 보면 뭐 전준범 이제 그쵸. 원래 끝나고 FA이긴 하지만 전준범 그리고 여기에 이우석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우석도 그 가드 자원이긴 하지만 윙으로 쓸 수 있죠. 예, 윙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좀 넓어졌다. 기승호도 있고 예. 그쵸. 그리고 여기 함지훈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재석 이런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국내 선수진 자체가 로스터가 좀 많이 이렇게 많이 탄탄해졌고 로테이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놀랍긴 해요. 사실. 놀랍다. 예, 놀랍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시즌이 끝난 뒤 보완점이라고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현농 기복은 줄여야 된다고 봐요.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리고 맥클린도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고 뭐 그 브레이크 직전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진수도 녹아들어야 되고 서명진이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지만 여기도 좀 더 뭐 스텝업이 되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GC 16승 15패 공동 5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고요. 현재 이제 양희종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발목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경기 중에. 근데 이제 11일부터 재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반기에는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전반기 최대 성과는 이 백코트진의 경기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도와 변준영 그리고 김승희 감독이 집중적으로 이재도와 변준영의 2대2 그리고 또 변준영의 아이솔레이션을 갖다 강조를 하면서 KGC 어떤 강한 무기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준영 같은 경우는 진짜 눈에 띄는 성장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데뷔 이후에 꾸준히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거의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할 때 어떤 해결사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본인이 지어준 역할을 되게 잘하고 지금 아이솔레이션 공격이 거의 웬만한 수비수 상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정도로 좋고 이제도 사실은 상무 가기 전이나 이제 직후나 조금 이제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번 시즌은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2대2 그러니까 2대2 하기 전에는 이제 포워드들이 어떤 코트를 스윙하는 움직임 봐주면서 패스를 착실하게 뿌려주고 자신이 2대1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미드레인지 점포로 안정적으로 득점을 쌓아주는 예, 이런 모습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비력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편이고 여전히 그렇죠. 예. 팀 컬러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근데 보완점이 좀 있죠. 이 팀은 그러니까 이 팀이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물론 부상도 많고 뭐 이런 부분 양희종이 빠지고 오세근의 어떤 폼이 지금 계속 그냥 쭉 요 정도로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16승 15패 공동 5위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니까 보완점이 좀 있죠. 그렇죠. 역시 이 팀도 외부 선수 경쟁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얼클락이 되게 아쉬운 모습 보이다가 팀을 떠났는데 네. 지금 이제 교체 선수로 온 크리스 맥컬러가 그러니까 얼클락은 사실 수비는 괜찮게 잘 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KGC 컬러에 맞게 맞춰서 잘 해줬는데 맥컬러는 지금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승희 감독 지금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후반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KGC가 진짜 이대로 그냥 중위권에서 그냥 계속 머물지 혹은 원래 자리였던 이제 한 탑3 안으로 다시 들어갈지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맥컬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또 만약에 맥컬러가 잘했을 경우에는 라타위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맥컬러가 좀 부진할 경우에는 그 맥컬러를 바꾸면서 여기에 정통 센터 하나를 갖다 데리고 오면 저는 훨씬 더 팀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희종 선수하고 양희종 선수 무조건 들어야 되고 오세근 같은 경우에도 피오에 써먹기 위해서 저는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피오 때 무조건 이제 오세근 선수가 들어오긴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이게 KGC의 성적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전자랜드 16승 15패 공동 5위로 예, 전반기를 마쳤고요.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박찬희도 이제 12일에 네. 복귀를 완료했고요. 정효근이 합류를 했죠. 역시 전반기 전자랜드는
진짜 끈끈한 팀이었다. 자, 뭐 이제 아까 언급한 늠농구를 하면서도 어쨌든 5할 이상의 승률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는 뭐 절반의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향후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정효근이 한경기 뛰는데 경기를 괜찮았어요. 네. 예, 근데 정효근이 어느 정도로 또 팀 시스템에 잘 녹아드느냐. 현재 어떤 전자랜드 특유의 수비 시스템, 그리고 공격에서 자신의 롤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고 어떤 롤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효군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정효군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자랜드의 뭐 전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됐다 이건 아니고 숨통이 튀었다 정도. 그러면서 이제 로테이션이 좀 더 가능하고 그러면서 전자랜드의 어떤 끈끈한 체력전 이런 부분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승부처에서 공격 루트 하나가 좀 더 생겼다라는 부분. 물론 그 크죠. 큰데 이 선수가 들어와서 확 뭐 전자랜드 우승 후보가 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정효군이 상무에서 그 공백 이런 부분이 과연 경기를 치면 치를수록 선순환이 될 건지 악순환이 될 건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랜드도 사실 외국 선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전반기 내내 교체 없이 갔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말이 많았던 헨리 심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어느 정도 이상의 궤도에 올라온 느낌이고 자기 몫은 해주는데 오히려 초반에 좋았던 에릭 탐슨이 계속 떨어져 있는 지금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하면 좋은데 저는 이게 그 전자랜드 모기업의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자랜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에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모든 돈을 다 쓸 것이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뭐 인수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체하는 시점에서 물론 뭐 전자랜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죠. 근데 시점에서 이 교체의 어떤 비용의 부담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예. 그러면서 6강의 어떤 올라가게 되면 또 이 팀이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면서 볼드 프레딕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볼드 피텍션 오케이. 예, 전자랜드 저는 4위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4회 안에 들어간다. 느낌이 왔어요. 아 정규리그. 예, 정규리그 4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닭꼬치 2개 내고 2개 내기 해가지고 4개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닭꼬치 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갖고 와서 먹방 예, 시작할 때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기면 이도현 기자가 저한테 닭꼬치 2개. 네. 그리고 이도현 기자가 이기면 제가 이도현 기자한테 닭꼬치 2개. 네. 예, 오케이. 이렇게. 예, 아니 알겠습니다. 핫도그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핫도그도 괜찮아요. 예, 저는 닭꼬치, 이도현 기자는 뭐 핫도그 이렇게. 그러면 묶고 더블로 가. 먹고 떠올려요. 닭꼬치 2개, 핫도그 2개. 아, 4개요? 총 4개요?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그날은 밥 안 먹고 와야겠는데. 예, 아무튼 자. 전 전자랜드 4위이네. 이거 한번 내기하고요. 자, 그럼 D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 8승 22패. 로 이제 리그 최하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규는 현재 경기는 뛰고 있는데 부상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족저근막 쪽이나 뒤꿈치 쪽에 계속 안 좋아서 출전 자체는 가능한데 계속 관리가 필요한 그냥 정말 통증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경민 같은 경우 9일에 삼성전에서 허리 다쳐서 좀 많이 우려를 샀는데 13일부터는 훈련에 정상적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윤호영 선수가 지금 팀 훈련에 합류한 지 좀 됐는데 1월 말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DB는 근데 전반기 돌이켜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부상과 외국인. 그렇죠. 예. 일단 이제 부상.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저는 제가 코칭 스태프면 핵심 선수들이 이렇게 다쳐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예, 시즌 전에 김연호 선수 다쳤죠. 시즌 개막하고 김종규, 윤호영 다 다쳤죠. 그 다음에 이제 두경민, 허웅도 이제 잔부상들이 있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상문 감독의 어떤 로테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1일주 동안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출전 시간을 관리하면서 좀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면이 있어서 경기력 자체를 끌어올리기 되게 힘든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다고 이제 외국인 선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외국인 선수가 완전 마이너스니까 타이릭 존스 이런 선수들 같은 그쵸.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어떤 그 표본인데 주축 선수들이 다치고 그 나머지 선수들 가버가고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 가버가 가면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다치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악순환을 발병하는 거 그게 이제 DB였던 전반기였다라고 보고 있고 성과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죠. 성과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 팀은 지금. 아니, 뭐 이제 수치적으로는 뭐 3년 성공률, 3년 성공 다 1인데 이걸 아무 가지고 의미 없어요. 위안 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DB는 사실 후반기에 이거 올라가려면 윤호영이 돌아왔을 때 좀 건강한 폼으로 돌아와 있어야 되고
두경민이나 뭐 이제 허웅 같은 선수 좀 잔부상 여파를 좀 줄여야겠죠. 지금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복이 있으니까 둘 다. 그리고 김종규가 지금보다는 좀 통증을 덜 느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좀 쉬운 뭐 골밑 득점도 마무리 못 한다든지 이런 좀 약간 되게 아쉬운 모습인데 네. 그것보단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DB가 진짜 기적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완점이라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상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맞춰야 돼. 얀테 메이튼과. 그 네. 얀테 메이튼이 몸이 좀 올라오면서 이 선수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선수들이 좀 거들어주고 그러면서 성적이 좀 나야죠. 8승 20패면 지금 너무 부진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